자, 어제 우리가 이제 토트넘 이적 시장 포인트를 좀 찝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원래 어제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또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철 감독이 또 세상을 떠나시면서 저희가 그거는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이후 그게 나가고 이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팀은 일단 토트넘입니다. 그렇죠. 일단 토트넘의 경우도 아무래도 전 포지션을 한번 읊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네, 아스날이랑 비슷해요. 정말 상황이 안 좋죠. 전방위적으로 좀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스쿼드를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토트넘의 어떤 목표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1번 감독, 2번 케인 잔류. 그게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딴 데 어떻게 하든 해야지. 만약에 감독 애매하게 선임 못하고 케인이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물론 만약에 케인이 이적한다 손 칩시다. if예요, if.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전방위적인 어떤 포지션 보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포지션 보강도 케인을 잃는 것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첫 번째 두 가지 과제, 이 감독과 케인, 정말 좋은 감독 선임, 거기에 연이어서 좋은 감독을 데려와야 케인한테 얘기를 할 때도 남자. 그죠. 물론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레비 회장이 야 라머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할 거지만 그런 식으로 팀의 어떤 에이스, 최고의 상징과 같은 선수를 대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좋은 감독을 데려와서 우리 좀만 더 하자 라고 그림을 그리려면 좋은 감독 선임, 해리 케인 잔류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지상 과제다, 토트넘은.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영입에 착수하면 되는데 저는 그 외의 영입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센터백 데려와야죠. 무조건 센터백입니다. 저는 다 떠나서 일단 센터백 데려오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그 센터백을 그동안 늦게 데려오거나 애매하게 데려왔기 때문에 항상 이 토트넘이 계속 이 스쿼드의 문제, 한 시즌의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거를 한 군데 딱 문제로 하고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가지 뭐 사실 무리뉴 감독이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럼요. 근데 경기를 보다 보면 손이나 케인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 골은 사실 넣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아니 안 넣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한두 골은 넣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러면 뭐 하나 먹히는데. 그렇죠. 아니 그것도 저는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 경기 대비 토트넘의 경기에서 센터백 개인 실수로 실점되는 빈도가 유독 많은 체감이 좀 들어요. 많았어요. 물론 이제 뭐 셰필드 같은 팀은 좀 예외로 두겠지만. 아니 거기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강등된 팀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보면은 이 센터백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빈손 산체스는 만약에 토트넘이 어디를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곳이 챔피언스리그를 티켓을 딸 수 있는 4위 아니라면 네 번째 센터백 내지는 내보내야 될 선수라고 분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다빈손 산체스가 어쨌든 발이 빨라가지고 딱 그 피파 할 때 쓰기 좋은 거 말고는 없어요. 네, 피파에서는 좀 잘 쓰이긴 하는데 나이는 어려. 나이도 어리고 96년생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토트넘에서는 이 선수한테 아직 더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다빈손 나가야 됩니다. 네. 다이어 흔히들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짭그로운이라고. 홈그로운이 아니니까. 이 스포르팅 리스본 리스니까. 잉글랜드 선수입니다만 홈그로운이 아니에요. 짭그로운 다이어 믿을 게 없습니다. 토비 믿을 수 있는 베테랑이죠. 근데 나이가 있죠. 토비는 나는 안고 가야 된다. 저도. 세컨이나 서드로 쓴다. 나는 근데 그러나 토비도 나이 때문에 이제 퍼스트 픽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토비는 남겨놓되 어쨌든 베테랑이고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주전 기대는 어렵다. 주축 자원 플러스 토비 좋아. 아니면 주축 자원 둘에다가 토비 뭐 좋아. 아니면 토비 백업 이것도 훌륭하고. 그래. 그리고 이제 유망주들이 있죠. 조 로든 그리고 탕강가가 있습니다. 나는 이 둘은 괜찮다고 봐요. 로든도 저는 잠재력이 있는 선수라고 봐요. 이번에 웨일스 대표팀에 차출돼서 주전 수비수거든요. 유로에서 경험도 쌓고 올 겁니다. 저는 로든은 장기적으로 기대할 부분이 있는 선수라고 보이고 탕강가도 자페 탕강가는 이제 가끔 거친 수비가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부상에 대한 이슈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나는 센터나 풀백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고 가서 잘 키울 만한 자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센터백즈는 보시는 것처럼 일단 앞에 다뤘던 다빈손과 다이어 이 둘의 이름만 들어도 약간 고구마 본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이쪽 자리 변화가 필요합니다. 둘. 네, 링크가 나는 선수들을 보면 첫 번째로 다루는 선수가 좀 답답하네요. 안데르센. 요아임 안데르센. 네. 지금 이제 리옹. 지난 시즌 풀럼으로 임대를 가서 한 시즌 뛰었었죠. 안데르센도 롱패스 잘 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키가 있어서 공중볼도 제법 잘 땁니다. 피지컬도 괜찮은 편이에요. 문제는 발이 너무 느려요. 발이 느리고 기본적인 커버를 자기가 측면 쪽으로 빠져서 커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주력 대결, 상대를 대인 마크를 해야 될 때 이상하리만치 좋지 않은 위치 선정으로 뚫리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풀럼에서는 그래도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잘 커버를 해서 단점이 메워졌는데 리옹 시절은 리옹 팬분들이 특히나
진짜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수비 실수가 그때 많았거든요. 느리고 이러면 사실 또 PL 무대에서는 분명히 이제 한계점이 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안데르센은 지금 토트넘 이 수비가 너무 급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빌드업 좋다고 안데르센을 우선순위로 데려오는 건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성공할 수도 있지만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렌코비치 그리고 뭐 피오렌티나의 밀렌코비치 네, 그리고 왼발 쓰는 뭐 보트만, 네, 이런 선수들이 일단 링크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밀렌코비치가 정말 좋은 수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 네, 토트넘은 그럼 파트너의 어떤 도움을 받는 수비수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파트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 혼자만으로도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밀렌코비치는 키도 크고 바이도 빠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피지컬에서의 장점이나 이 선수가 피렌체에서 보여줬던 수비력을 보면 절대 이 선수는 파트너 바를 받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오히려 파트너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예요. 굳이 이제 약점이라면 좀 어린 나이 이거 정도만 될 텐데 좋지 뭐 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밀렌코비치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밀렌코비치가 움직인다고 하면 나는 달려들 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좋은 자원이니까. 정말 좋죠. 근데 가투소 감독이 부임을 한 다음에 피오렌티나를 새롭게 이제 또 재건해야 되는데 그런 팀이 어느 정도의 이적료에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밀렌코비치는 나는 나퍼스일로 생각을 해야 팀을 만들어갈 거 아니야. 그거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릴의 보트만 역시나 맨발 센터백이라는 점에서의 희소성이 있고 근데 릴 경기를 보면 파트너의 주제 폰테가 역시 조력을 좀 많이 해줘요. 그래서 폰테의 노련함이 어느 정도 보트만을 도와주는 느낌도 좀 있긴 해서 저는 지금 토트넘 상황이라면 밀렌코비치가 실패 확률은 제일 적을 것 같다. 제일 좋은 자원이나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보이고 이제 파라티치가 오피셜만 안 났을 뿐이지 뭐 거의 이제 업무 시작을 할 거라고 하니까 사인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파라티치가 맞다고 보면 그래서 유베 선수들이랑 링크가 많이 나요. 일단 첫 번째 보누치가 링크 나고요. 앞쪽에서는 클로셉스키 얘기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누치 영입설도 있는데 사실 보누치도 수비력에서는 늘 의문부가 좀 따라왔던 케이스라. 물론 뭐 사실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유벤투스에서도 절정의 기량을 뽐냈던 선수이나 지금 토트넘 그래 뭐 어떻게 보면 야 토트넘은 지금 찬밥 돈밥 가릴 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리진 않으나 글쎄요. 어쨌든 나는 보누치는 여전히 정상급 수비수 군에 들어가 있는 선수다. 빌드업이 대단하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좀 수비력에 입각해서 센터백을 좀 이제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풀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리에 도어티 오른쪽, 왼쪽 레길론과 벤 데이비스. 오른쪽 다 바꿔야 되고. 그렇죠 사실. 근데 도어티는 일단 한 시즌 끝났으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자유할 겁니다. 그리고 그 라이언 메이슨 마지막 경기 때 조금 괜찮게 맞아 살짝 하더라고요. 네. 도어티는 어쨌든 가지고 있는 피지컬과 키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안고 가긴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중간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얘기인데 보세요. 이 스쿼드가 지금 단박에 모든 곳을 원하는 선수들을 채울 수 없는 스쿼드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좋은 감독이 조합을 잘하면 쓸만해지는 선수들이 생겨요. 우리가 첼시에서 봤잖아. 물론 첼시는 훨씬 더 자원이 좋고 많은 팀이었지만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렇죠. 일단 그래서 토트넘의 경우는 도어티는 남기더라도 오리에는 지금 나갈 거라는 얘기가 있고 나갈 것 같고 그 후안 포이스는 완전 이적 조항이 있죠. 그래서 비아레알로 일단 이적을 할 것 같습니다. 포이스 지금 보면 또 비아레알에서 괜찮은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왼쪽의 경우는 라이언 세스뇽이 이제 호펜하임에서 임대 복귀를 할 텐데 얘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저도 아직은 PL 무대에서 뭔가 딱 보여줄 만한 어떤 기량인지 잘 모르겠어요. 세세뇽은 이제 윙도 가능하고 풀백도 가능한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레길론 벤 데이비스도 좀 애매하죠. 근데 지금 풀백 자리도 정말 여러 선수가 링크가 나긴 합니다만 우리가 특정 링크를 굳이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파라티치가 오고 이제 새롭게 매물이 다시 바뀔 것 같거든요. 이게 첫 번째. 아직 감독이 없기 때문에 어느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서 또 매물이 새롭게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독 선임 좀 빨리 해야 돼. 그래야 우리도 뭔가 갈피가 잡힐 거 아니야. 주제 잡고 갈피 잡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굳이 지금 토트넘하고 가장 꾸준히 링크가 났던 풀백 자원이 노리치의 맥스 에런스거든요. 왜냐면 이쪽은 뭐 좌우가 어느 정도 다 되는 감이 있으니까. 이 자원, 이 에런스 정도 제외하고는 그때그때 링크가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여러 선수들이 후보가 있지만 역시나 감독과 파라티치의 업무가 중요하다. 자, 센터백 두 자리가 필요했고 라이트백에 최소 한 자리, 레프트백에는 0.5자리라고 봐야 되나? 저는 0.5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 벤 데이비스가 남을 것도 같으니까 3.5자리로 봅시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은돈벨레, 호이베르, 그 다음에 로셀소는 나는 매각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로셀소는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호이베르도 마찬가지고 은돈벨레도 아쉬운 거 되게 많아요. 뭐 번뜩일 때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좀 잘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프리미어리그 스타일에는 아직까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 삼선에서도 뭔가 그 수비 기동성이 안 좋아서 항상 문제가 있고. 근데 2선에 있을 때도 이 선수 특유의 어떤 스타일 때문에 좀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템포를 못 살린다든지 뭔가 드리블을 할 때 약간 좀 뺏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고, 윙크스, 시소코 이쪽이 사실 문제가 좀 있죠. 윙크스는 횡패스, 백패스 머신이라고 정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 시소코는 좀 바보 같아. 네, 나이도 있고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시소코와 윙크스는 아무래도 이제 처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윙크스는 또 국적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잔류 가능성도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임대 갔다 온 올리버 스킵이 돌아옵니다. 뭐 스킵이 지난 시즌 좋았으니까 임대 가서. 네,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기대를 해야 되는 토트넘의 유망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드필드 링크나는 선수들은 계약 기간 1년 남은 라이프치히의 자비처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 멀티성이 있는 선수죠. 자비처럼 뭐 2선으로 써도 되는 선수고, 네. 워낙에 훌륭한 선수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프로필상으로 진짜 토트넘에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은 들어요. 여기저기 다 쓸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다 준수해.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파라티치가 업무를 시작했다고 해서인지 이 유벤투스의 아드리앙 라비오가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자리는 나는 필수적으로 빠르게 영입해야 되는 자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수비형 미드필드 한 명 제대로 데려온다면 좋겠지만, 아까 얘기 드린 센터백과 풀백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여기도 뭐 0.5라고 봐야 될까요? 전체 중에 0.5? 네, 그 호이비에르랑 어쨌든 노셀소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0.5와 1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뭐 네 자리에서 4.5자리 정도 보겠습니다. 2선에 보겠습니다. 알리, 손흥민, 베르바인, 모우라, 라멜라, 제클라크 이렇게 있습니다. 이 뭐냐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손흥민은 완전 베스트. 뭐 이거 베르바인, 모우라도 일단 잘하고 있죠. 모우라는 왔다 갔다 해. 네. 모우라는 왔다 갔다 해. 모우라도 어떨 때 보면은 뭐 가끔 괜찮다가 또 어떨 때 보면 또 좀 안 좋을 때도 있긴 하고 사실. 이럴 때도 있고 네. 왔다 갔다 해. 근데 워낙 라멜라랑 베르바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있으니까 모우라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다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자원이 오면 모우라는 당연히 밀려나가야 될 맞아요. 자원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근데 지금 나머지 자원들이 워낙에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모우라가 나오는 거지. 네. 이 선수도 지금 토트넘이 어딜 바라보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지만 쓰면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그냥 서브야. 그죠. 그냥 서브. 알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좀 고민이네요. 정말 임대나 이런 게 또 새롭게 뭐 어떻게 되냐. 뭐 알리가 또 막판에 좋았던 경기, 왜냐면 밀어줬잖아. 그렇죠. 라이언 메이슨이.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살아나긴 중간중간 살아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걸 보면 또 기대가 안 되진 않고. 왜냐면 토트넘 팬들한테는 저는 약간 로망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델레 알리의 고점을 봤으니까. 그래.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아쉬움이 있고, 뭔가 하나로 정리해서 말하기가 힘든 선수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링크라는 선수들은 이스코 영입설이 있는데, 저는 어느 팀이건 이스코를 추천하진 않아요. 나도 반대야. 왜냐면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 체중도 불어나고, 그래. 뭐 그 지단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앞담을 했다니 네. 뒷담을 했다니 하는데 이것도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스코는 그냥 이유를 떠나서 비추. 그리고 지금 되게 재밌는 소식이 케인과 제주스 스털링을 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뭐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썰이죠. 예. 뭐 이런 일들은 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스와 스털링이라 숫자로 보면 일단 다 필요한 포지션을 보강해 주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케인이라는 존재감이 너무 크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베일의 임대 연장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필요하긴 한데 오른쪽 윙 자리 고민을 덜어줘야 되니까 한 시즌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른쪽 윙포워드가 필요한 건 사실이어서 몇몇 자원 링크가 나는데, 클루셉스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아무래도 파라티치의 영향이 그런 있지 것 않을까. 같아요. 어린제는 클루셉스키. 근데 아마 클루셉스키도 알레그리가 온 이상 좀 더 주능을 받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토트넘 가능성은 나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최전방 보겠습니다. 케인만 봐야 되겠죠. 비니시우스 임대 복귀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케인이 정말 이적을 한다 그러면 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 공격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진짜 케인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이유가 다분히 있다. 일단 백업을 위해서라도 공격수 영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블라우비치 얘기도 있고, 토리노의 벨로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세리아 쪽 공격수들 링크가 좀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야, 그냥 봐도 한 6명 필요하겠다. 진짜 한 팀을 갈아엎어야 될 그래, 정도라서. 여기는 아스날이나 답답하다. 깝깝하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또 이적 시장 링크가 뜨면 꼭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